한국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 내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애들이 내는 거죠.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을 주면은 걔네들이 알아가지고 상속세 보고해가지고 상속세 내는 겁니다. 그쵸? 상속세 내는 걸 현금으로 내야 되죠. 국세청에다가 이 건물 그냥 가져가세요. 이럴 수가 없어. 그건 되긴 돼. 기부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은 현금으로 내잖아요. 현금으로. 현금이 없지, 당연히.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요? 세금 내려고? 그걸 안 하니까 융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근데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내? 그죠? 그게 주는 사람이, 내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면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우리 애들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로베이트, 내 이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 이스테이트에 들어있는 그 재산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세금을 낼 게 있으면은 세금부터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남은 거에 우리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가 하여튼 주는 사람이, 증여를 하건 상속을 하건 주는 사람이 낸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낸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는 사람이 미국의 거주민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200억 다 면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영주권이 있고 미국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평생 200억까지는 줄 수 있다. 평생 200억을 줄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버님이 미국 영주권자고 미국 거주민입니다. 평생 증여 상속 한도가 1,500만 불이에요. 현재 그래요. 1,500만 불.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올라가요. 한국은 안 올라가죠.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올려줍니다. 올라가는데 1,500만 불이면 지금 한 200억이 좀 넘어요. 한 220억 될 거예요. 요즘 환율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50억을 현금 증여를 했어요. 어머님들 기분이 너무 좋지. 갑자기 50억이. 그쵸? 50억 받았어. 50억 받은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한테 40억 건물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쵸? 결혼한 사람이 저런 거 하면 큰일 나죠. 하여튼 동생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 40억을 또 줬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 줬나요? 130억 줬네요. 130억.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상속 재산이 100억이 또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누군가한테 돈 준 게 얼마냐 하는 거죠. 230억이라는 얘기지. 230억. 근데 내 한도가 200억이라고 해볼게요. 200억, 220억이지만 200억이라고 그냥 쉽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누구한테 줄 수 있는 한도가 200억인데 230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억이 넘었네요. 그쵸? 그 30억에 대해서 내가 상속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정답. 선물은 없어요. 맞히신 분한테?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왜? 그런 법이 어딨어. 200억보다 더 넘었으니까 내야지. 근데 미국에서는요, 부부간에 주는 거는 증여로 안 칩니다. 아예 없어. 한국은 6억이죠. 부부간에 주는 거는 미국에서는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한대로 주는 거예요. 무한대로. 단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일 때만. 부부가 같이 미국 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시민권자 빨리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죽으면 평생 동안 준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안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죽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시민권이 없어. 영주권자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얼른 가서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 트러스트의 이름은 뭐냐? 제목, 그 역할은 뭐냐? 내가 안 죽은 걸로 치는 거야.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야. 나는 그 트러스트에 내 재산은 거기 다 트러스트에 있는 거야.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 와이프가 빨리 가가지고 시민권을 막 받아. 몇 년 걸리겠지. 시민권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야. 그 트러스트에서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한테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죽었을 때는 시민권자가 아니었지만 그 트러스트에 넘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걸 QDOT라고 합니다. 그런 트러스트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됐건 어떻게 해서든지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230억이나 되는데 50억은 뺀다 이거지. 50억 줬었던 거는 증여한 게 아닌 거야. 그러면 230억에서 50억 빠져나갔죠? 그럼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겨.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100억, 40억, 40억, 180억이네. 그러면은 다 합쳐가지고 18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아까워. 나는 원래 200억 써먹을 수 있었는데 180억밖에 못 쓰고 죽은 거예요. 나는 20억이 너무 아깝지. 더 줄 수 있었는데. 그쵸? 안 아까워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20억이 우리 와이프한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내가 다 못 써먹은 거가 우리 와이프한테 넘어가서
우리 와이프는 평생 동안 220억을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새 남편한테 주면 내가 되게 하여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됐건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옆집 사람한테 주건 우리 딸한테 주건 우리 아들한테 주건 조카한테 주건 누구한테 주건 하여튼 합쳐가지고 220억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미국에서는. 오케이, 한국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도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미국에서 증여상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평생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누군가한테 돈을 줄 수 있구나. 아니면 재산을 줄 수 있구나. 이게 좀 이해가 가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자산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 그런 자산들 있죠. 뭐가 있나요?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라. 미리 주지 마라. 미리 주지 말고 나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줘야지 양도세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도세조차도. 아시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크로스보드에서. 자, 어떤 이제 여기 줄 쫙 꺼가지고 위쪽이 한국이고 아래쪽이 미국이에요. 부모님이 자산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30년 후에 재산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내가 부동산만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막 값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동산을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왜 못 팔어? 팔면 되지. 팔고 나서 양도세 내잖아요. 양도세 내고 나서 남은 돈을 우리 애한테 주면 상속세를 또 내잖아.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계속해서 내는 거 아니야. 안 내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안 파는 거지. 내가 안 팔고 끝까지 갖고 있으면 양도세라는 건 안 되잖아요. 내가 상속세만 내지. 그렇죠? 둘 중에 둘 다 안 내고 나 하나만 내겠다 그러면 못 파는 거예요. 못 팔고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서울에 그 건물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못 팔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수밖에 없어. 그게 그나마 세금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못 팔고선 계속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상속할 때 되면 절반이 날라가죠. 국세청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한테 50% 뺏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이거하고 미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다 투자를 했어요.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주권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미국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애들 재산을 처음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법인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요즘 너무 인기잖아요. 가족법인은 한국에다 만들지 말고 미국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법상 훨씬 더 유리하니까. 하여튼 미국에다 만들어가지고 애들 재산을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30년 후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크죠? 왜 더 클까?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고 계속 늘리니까 1030 익스체인지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상속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40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이 전부 다가 다 남는 거예요. 이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한국의 부모님은 돈이 있는데 미국에다가 애들 법인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애들이 돈이 없어. 그래서 애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애들 이름으로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키우면 되는데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애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애들한테 돈을 주나? 그럼 국세청에서 증여세 내세요 그러겠지? 돈을 주면, 그쵸? 그럼 빌려줘.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이렇게 갚아야 되겠네요. 매년 4.6% 이자 내야 되겠죠? 한국에 4.6%니까 몇십 년 동안 4.6%인데 그게 안 바뀌더라고, 이상하게. 미국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어찌됐건 이거 원금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럼 부모님의 재산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자, 미국에 애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애들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쵸? 그럼 그 부동산은 누구 건가요? 부모님이 돈 빌려줬으니까 부모님 건가? 아니지. 돈은 빌렸어도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건물 사잖아요. 그럼 그게 은행 거예요? 여러분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애들 거거든. 이건 애들 거예요. 부모님 재산은 뭐예요, 그러면? 돈 빌려줬으니까 어음이 생겼지. 그 어음이 재산이죠. 부모님 재산은. 그쵸? 빌려준 돈, 받을 어음이 재산이에요. 그럼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지. 계속 갚으니까. 애들이 계속 갚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임대소득이 들어오는 걸로 계속 원금 이자를 갚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돈 빌려준 다음에 그 원금 이자 받아가지고 생활하면 되지. 그걸로 생활하면 되죠. 그쵸? 그럼 애들은 계속 갚아. 그럼 부모님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은 줄어들겠네.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 거는 자꾸 커져요. 애들 거는 자꾸 커지니까 텐토리언 같은 거 해가지고 계속 키우는 거야. 세금 안 내고. 애들 거는 계속 커지는데 요거는 요 재산에 대해 가지고 이 부모님이 나중에 상속세 내왔네요.
부모님께 아닌데 상속세를 왜 내요? 애들 건데. 그쵸? 안 내는 거예요. 상속세 없어요. 그럼 부모님이 상속세 내야 되는 건 뭘까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받을 어음. 그 받을 어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그렇잖아요. 애들이 갚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우리 애들한테 돈을 증여세 내는 거 내줘가면서 그거 돈 주는 거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영주권 받아서 거기서 사는 것도 난 싫다. 나 한국이 너무 좋아. 나 거기 가서 그렇게 평생 동안 있다가 죽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줘가지고 처음부터 애들 재산을 만들어서 애들 걸로 미국에서 키웁시다. 한국에서 키우지 말자. 미국에서 키워야지 이 모든 걸 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 재산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줄어드니까 나중에 상속세는 별로 부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해. 이게 원금 이자를 갚잖아요. 또 그걸 또 안 써. 안 쓰고 또 저금을 해. 결국은 상속세 내시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